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유로파를 좀 미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와주신 분들 아침부터 감사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파가 저는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챔스에 비해서는 약간 변방 리그 팀들도 많고, 제가 좀 경기를 이렇게 트래킹하지 않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한 8경기 정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경기는, 자, 페렌치바로시랑 빅토리아 풀젠입니다. 뭐, 제가 얘네들의 경기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뭐, 유컨이나 유로파에 좀 오래 있었던 만큼, 그래도 종종 그런 이제 유럽 대항전을 본 바는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페렌치바로시는 작년에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로파 무대에서는 막판에야 겨우겨우 플레이오프로 올라왔습니다. 17등이었었고, 빅토리아 풀젠은 16등이에요. 그래도 이제 헝가리 팀답게 유로파에서 홈발은 조금 있었던 팀이에요. 니스나 뭐 알크마르 얘네들을 잡았던 게 있는데, 원래 헝가리 원정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센 곳입니다. 그래도 이제 풀제는 얘네들은 원래 챔스나 유로파 단골이고, 뭐 지금 리그에서도 꽤나 이게 비비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모드에서 족적은 얘네가 조금 더 높았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뭐 리그에서는 슬라비아 프라랑 10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얘네들 이번에 원정에서 유로파에서는 빌바오 원정, 이때 좀 실망스러웠던 거 말고는 만만치 않은 팀들도 상대를 잘해온 편이거든요. 소시지도 잡는다 하면은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건 뭐 어느 한쪽의 우세를 보긴 힘들지만은, 저는 이거는 풀젠이 프렌을 받았으면은 프렌 냄새 정도는 맡아본직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긴요. 유로파에서의 족적 그걸 우선시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드윌란이랑 소시지인데, 사실 미드윌란 얘네는 분석이 잘 안 되는 팀이에요. 제가 경기를 많이 안 본 것도 있고, 몇 년 전에는 유럽 대항전에 꽤 나왔었는데 이제 한참 동안 못 나오더니 이번에는 유로파 초반에 잘하고 중간에 막 3연패로 탈락할 위기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얘네들이 좀 승리를 거둔 팀들을 보니까 이번에 유럽 대회에서는 뭐 루도고레츠를 잡았다든지, 위니용 생질라즈, 마카디 텔아비브 이런 팀들한테 승리를 좀 약간 어설프게 거둔 거고, 그 외에는 막 지는 팀들 보면은 포르투, FCSB, 프랑크푸르트 뭐 질만한 팀들한테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나마 홈이라는 게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소시지는 얘네들이 전반기 막바지에 제가 한참 이제 주전 기용 빈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 막 바르샤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잘했었는데, 살아나지만은 좀 이제 다시 좀 거품이 거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시즌 앞두고 미켈 메리노, 르 노르망, 아구에르드 이런 핵심 선수들을 팔아치우고 영입이 좀 생각보다 지지분이했었어요. 돈은 많이 썼는데 걔네들이 실속이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경쟁력도 꽤나 떨어진 편입니다. 작년에는 막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막 16강 가고 되게 통할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스페인이 이제 유로 우승을 할 때도 멤버들도 꽤나 배출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소시지가 확실히 떨어진 게 보여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드윌란이랑 소시지가 붙으면은 기대감은 소시지가 높은 느낌이 있는데, 글쎄 뭐 미드윌란의 이런 유로파 무대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은 소시지에 거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애초에 이제 소시지가 이번 대회에서 상대한 팀들 라인업들이 막 라치오, 디나모 키예프, 아약스, 풀젠, 니스 상대했던 팀들이 더 까다로운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무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 막 소시지가 근데 딱히 뭐 정배 메리트가 크지 않은 팀처럼 보여요. 저는 뭐 이제 햄무나 무승부 고배당 중에서는 소시지의 햄무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차이는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위니용이랑 아약스 경기인데, 위니용 21등, 아약스 12등이에요. 자, 아약스가 유로파 초반에는 엄청난 공격력으로 작년이랑 완전히 딴판이었었어요. 막바지 때 살짝 위기였었어, 얘네들도 유로파에서. 아약스가 막바지 때 좀 어려운 팀들, 소시지, 라치오, 리가스 핀란드 원정에서 진 것까지 해가지고 되게 좀 약간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갈라사사이라는 되게 어려운 팀을 홈에서 잡으면서 프로를 굳혔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지금 아약스는 옛날에 프랑스 리그의 니스를 수비 강팀으로 만들었었던, 그 당시 니스가 아마 프랑스 리그에서 실점 3등인가 했었어요. 그래갖고 챔스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이 아약스로 오면서 현재 지금 아약스가 리그 최저 실점 팀이거든요. 자, 아약스가 지금 리그 1등까지 올랐습니다. 요즘에 연승 달리고 있고, 이 실점이 18점이잖아요. 얘네들이 그 아약스가 이제 작년을 생각하면은 작년에 61실점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PSV가 리그 1등이었는데 21실점이었었어.
작년에는 아약스가 61실점으로 거의 뭐 아인트호벤의 실점의 3배를 했단 말이에요. 올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고쳐졌다. 뭐 공격이 이제 경쟁팀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건 있지만은 파리올리 같이 수비를 다룰 줄 아는 감독, 이런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선두를 탈환하기까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 같고, 글쎄 뭐 아약스가 유로파에서는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어려운 팀들 만나가지고 하락세가 왔지만은 요즘에 또 이렇게 뭐 리그도 그렇고 튼튼하게 하는 거 보니까 위니용한테는 뭐 앞설만 하지 않나 싶어요. 뭐 위니용도 얘네들도 위쪽 순위에 있었었고, 얘네들도 계속해서 뭐 이제 12경기씩 무패행진 달리다가 이때 레인저스한테 질 때도 그 전에 모든 대회에서 막 12경기 동안 막 무패행진 달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리그에서 특히. 또 얘네들이 그 홈에서는 여전히 10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고, 그리고 또 뭐냐, 유럽 대항전도 홈에서는 8경기 동안 무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니용이 나름대로 홈에서는 튼튼한 면이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아약스도 원정 성적은 홈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아약스를 볼 만한 근거가 뭐 리그 수준 차이, 뭐 팀 체급 이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큰 욕심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약스가 그냥 수비가 조금 더 좋아졌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막 피츠짐 같은 애들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볼은 잘 차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아약스가 챔스에서 되게 잘하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결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수비까지 안정이 됐다면은 아무래도 아약스가 뭐 지는 그림까지는 안 그려지는 것 같고, 저는 뭐 무승부 내지 아약스의 햄무 정도 그냥 고배당만 느낌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페네르바체 대 안더레르트인데, 자, 페네르바체 지금 라인업 보면은 엔네시리, 제코, 뭐 폴란드 대표팀의 스지만스키, 암라바트, 코스티치, 디에고 카를로스, 슈크리니아르, 타디제, 탈리스카. 페네르바체 이런 스쿼드는 좀 한물간 애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로파에서 경쟁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뭐 리그를 이제 우승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 스페셜 원 무리뉴 감독의 지도 하에서 지금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갈라사사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독보적인 1, 2강 체제예요. 근데 이제 안더레이트는 얘네들이 유로파 풀리그 초반에 좀 잘했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5경기 동안 1승 2무 2패로 좀 떨어진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페네르바체가 그냥 홈이어가지고 우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페네르바체도 풀리그에서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딱히 뭐 지옥의 터키 원정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없고, 그러면 얘네가 그냥 지금 홈만 볼게요. 홈만 지옥의 터키 원정도 이 정도면 별로 돋보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메뉴, 빌바오, 리옹 어려운 팀들 상대한 건 있지만은 딱히 뭐 큰 임팩트를 못 보여줬단 말이야. 그 이제 안더레이트랑 같은 리그인 위니용 생질로아제로 홈에서 2대1로 이긴 게 있었지만은 페네르바체가 막 이제 딱 탈락 위기에서 프로 막차 순위 24등으로 겨우 올라온 만큼 페네르바체를 대단히 뭐 높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1.39라는 배당에 비해서는 글쎄 페네르바체 결국 마헨스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까지 뭐 차이는 안 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햄무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페네르바체. 자, 그다음에 포르투 대 로마 경기인데 챔피언스리그 단골이었던 포르투도 거하게 망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마카비 텔아비브와 이제 중립구장 경기를 겨우 이겨가지고 프로를 왔는데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대인 로마를 만납니다. 여태 뭐 유로파에서는 그 이제 포르투가 변방 약팀들을 확실하게 제압한 것도 안 보였었고, 매번 말했던 것처럼 사무 오르모르디온 말고는 딱히 뭐 가치가 높은 선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핵심 선수들을 매년 팔아치운 게 큰 것 같고, 작년에도 얘네가 리그 3등이었는데 되게 유의미한 차이로 쳐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스포르팅이나 벤피카에 비해서는 순위가 많이 좀 쳐져 있는 편입니다. 스포르팅이랑 8점 차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리그에서 5경기 동안 3무 2패야. 여기에는 강팀 만난 게 이제 스포르팅과의 직전 경기 무승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르투가 이런 명성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다. 옛날에는 그냥 16강 단골이었는데 챔스. 요즘에는 그런 포스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로마는 요즘에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리그에서 지금 9위에 쳐져 있는 편이고, 이번 시즌 내내 역대급으로 원정에서 고생을 많이 해왔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디네세 상대로 원정에서 이겼던 거, 이거 하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모든 대회 한 17, 8경기 계속 다쳤어.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디네세 원정에서 잡고 최근에 베네치아 원정을 또 잡으면서 그나마 원정도 최근 3경기는 2승입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전에서도 마니코네나 파레데스 같이 여러 선수한테 휴식도 좀 줬어요. 그러고 승리를 한 거고, 근데 뭐 로마가 좀 뭔가를 이뤄내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 보이는 거는 같아. 저는 뭐 현 시점에서는 이거는 로마가 프렘 받았으면 좀 기분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 로마는 좀 어려운 팀들 상대한 거 말고는 그래도 살아났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로마를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얘가 로마도 직전 경기가 위기였었거든요. 이때 프랑크푸르트한테 사실 승점을 얻어내지 못하면 탈락할 위기였었는데,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정도 되는 팀을 얘네들을 뭐 2대0으로 이긴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로마가 프렌을 받았으면 기분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원정에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갈라타사라이. 사실 갈라타사라이가 얘네들이 알크모라도 위급인 아약스 상대로 원정이지만은 직전 경기 때 더 우세하다고 볼 만큼 포스가 있었거든요. 16강 직행권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좀 승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아약스한테 2대1로 졌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 보면 아까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터키 리그 팀들이 약간 좀 거품스러운 면이 보이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알크마르는 좀 깔봤던 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얘네들도 그냥 뭐 빌바오나 토트넘 같이 질만한 상태한테만 졌어요. 또 나름대로 중요했던 최종전에서 페렌치바로시 원정에서 졌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얘네들도 뭐 대단히 좋게 볼 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풀리그에서도 한번 붙었었거든요. 그때도 알크마르가 홈이었었는데 1대1로 비겼었어요. 그때 이제 알크마르가 2분 만에 입장골을 넣고 갈라타사라이를 계속 밀다가 알카마르가 좀 버텨내는 그림이었었는데 아마 이 경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초반에 좀 벌어놓은 거 치고는 이제 후반부에서 4경기 동안 3무 1패로 유로파에서 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흐름은 좋지 않지만은 얘네들 여전히 터키 리그는 지금 23경기째 무패행진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처럼 안 지는 팀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그냥 갈라타사라이의 약우세 최대 뭐 일반승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고 햄무 별로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다. 욕심은 안 부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2경기만 할게요. 제가 먼저 살필 경기는 코펜하임 대 하이덴하임인데 사실 코펜하겐은 작년에는 챔스에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챔스급 팀인데 이 무대 자체가 그래도 코펜하겐이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는 뚫을만한 팀이에요.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독일 최약체급 최근에 15경기 동안 1승 2무 12패입니다. 이제 그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최약체급인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 얘네들한테 이긴 거 그리고 이제 뭐 파포스한테 이긴 거 이런 게 끝이거든요. 독일 이렇게 최약체 아래쪽에 있는 보쿰, 홀슈타인 킬, 하이덴함 이렇게 최약체 팀 중에 하나고 당장 지금 리그도 강등권이어가지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막 경쟁력을 보이는 게 무의미해요. 잔류를 위한 길이 더 바쁜 셈이고 특히나 이런 어려운 덴마크 원정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뭐 하이덴함도 얘네들도 6관에서 이긴 것도 정말 막 이름 없는 하위권 팀들 그런 애들한테만 조금 이긴 거고 그 외에는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배당은 맛은 없지만은 코펜하겐의 일반 승이 그래도 1.6은 넘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킹그루 대 파나시나이코스 경기인데 이 비킹그루는 사실 좀 킥이에요 저의. 제가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이제 여러 번 준비를 하면서 예선 단계에서 제가 얘네들이 홈일 때는 맨날 많이 봤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아이슬란드가 되게 변방 리그인데 이번 대회 내내 비킹그루가 엄청난 홈발을 자랑했었거든요. 세르쿨러나 뭐 보라츠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마헨으로 잡았었어. 그러다가 또 이제 같은 북유럽 팀인 유르고르덴한테 졌거든요. 스웨덴 팀한테. 이 경기가 또 그리고 얘네들이 홈도 아니고 아이슬란드도 아니고 헬싱키거든요. 핀란드의 헬싱키야. 그래갖고 딱히 얘네들이 그전 같은 홈발은 없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거는 엄청 춥다는 거. 제가 이 경기는 또 날씨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스웨덴 팀 엘프스볼이랑 니스랑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추운 이런 북유럽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니스가 원정을 가는 것들, 니스가 뭐 유로파를 버린 6컨을 버린 것도 있었었고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기후 분석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 6컨이 변방리그끼리 붙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니스가 그랬던 것처럼 기후 차이도 꽤나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그리스는 얘네들이 날짜상으로 지금 뭐 겨울에도 지금 보면 뭐 10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4도에서 한 10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핀란드도 이제 뭐 경기가 펼쳐지는 그 즈음을 보니까 영하 막 한 7도씩 찍혀 이렇게. 여기도 또 이제 이 핀란드 중립경기장이 인조잔디 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킹그루가 인조잔디 구장이거든요. 당연하게도 이거는 저는 그냥 고배당 보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비킹 프렌도 2.9씩이나 되고 역배 보려고 준비한 경기예요. 이거는 도전하는 느낌으로 이것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